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금 자산이 진짜 자산이자 자신감이죠. 돈이 주는 안락함이 뭔지 보여주기 때문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진짜 자신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 여자가 진짜 자신감은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장에서 나온다. 여자분도 앞으로 있잖아요. 남자를 볼 때 자꾸 외모 키만 따지지 말고 헐만 따지지 말고 통장을 따져야 돼. 남자도 여자를 볼 때 마찬가지. 너무 얼굴 이 몸매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봐야 돼요. 이제 외모 원툴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이게 그동안 사람이 너무 이 거칠에만 너무 집착을 했어. 거칠에만. 이거 인정합시다, 여러분. 남자도 너무 이제 겉으로 꿀리지 않기 위해서 괜히 막 차 무지하게 끌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막 어떻게 외모로 한번 좀 인생 바꿔보려고 이제 얼굴이 튜닝이나 뭐 좀 화장이나 이제 메이크업 이런 데 돈을 좀 과투자했잖아 이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과투자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아니 생각해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까짓 거 내가 저 비싼 자동차 사고 뭐 얼굴이 튜닝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있냐고 이게. 바꿀 수 있냐고 이게. 맞잖아요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지금 먹고 사기는데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내가 지금 버나던 돈이 다 어디 갔지? 야 그동안 뭐 한 걸까? 뭐 했긴요. 벌어놨던 거 다 까먹었죠. 이 돈이 주는 안락함이라는 게 지금부터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어떤 삶의 질, 마인드, 가치관, 그리고 위기 대처 이런 것들 차이가 극명히 벌어질 거예요. 사실 뭐 경제 위기가 와도 자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딱히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없는 사람들 문제지, 여러분. 없는 사람들. 위기 대비를 못한 사람들. 항상 서민들이 경제 위기가 오면 작살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비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위기가 오면 이 위기에 대한 피해를 직격탄을 맞습니다. 제대로 맞아요 이게. 세게 맞죠. 세게 맞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항상 서민들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항상 당하는 입장이에요. 매번 당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매번 당하면 좀 지겹지 않나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항상 뭐 경기 힘들어지면 맨날 당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제는 안 당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당하는 입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돈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경제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왜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돈도 안 벌리고 뭐 빚만 잔뜩 쌓여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빚만 잔뜩 쌓여있고 현금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민들 아니에요 서민들. 그럼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되겠지. 가지고 있는 입장. 내가 돈을 아끼는 입장이 돼야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뭐 지금 사람들 다 힘들다고 해도 자산 어느 정도 축적을 했고 그리고 돈 스스미 같은 거는 조절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을 뭐 크게 낭비 안 하고 뭐 딱 필요한 만큼만 돈 쓰고 그리고 일 꾸준하게 하고 버는 돈 잘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잘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 없어요 대한민국에. 얼마 없어.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동안 좀 위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매달 들어오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을 좀 관리를 잘 못했고 할부도 많이 샀고 예. 하고 싶은 것 좀 많이 했고 심지어는 대출도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벌써부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지면 어떡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앞으로. 죄송하지만 없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없는 상태로 살고 계속 돈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물가 올라가면 누가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힘들죠. 일자리 안 좋아지면 누가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힘들죠.
대출금리 올라가면 누가 힘들어요? 없는 사람도 힘들죠. 항상 생각해요. 뉴스 같은 데서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 올라가서 힘들다, 경기 안 좋아서 힘들다, 누가 얘기해요? 부자들 얘기합니까? 부자들 인터뷰 안 하죠. 보통 일반 서민을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맨날 곡소리 내잖아. 지겹지 않나 여러분?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로 일정 주기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돼. 물론 힘들 수 있죠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힘들어도 위기가 발생하면 안 돼. 위기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거죠. 위기가 와도 좀 힘들 수 있어도 나름 잘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넘어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자산 어느 정도 갖추고 탄탄히 준비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떤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는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리고 직장 꾸준하게 다니라고. 그리고 할부 대출 같은 거 받지 말라고. 그때 왜 말 안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5년 6년 전부터 했거든요. 5년 6년 전부터. 근데 말 안 들었잖아. 그러면 대가 치러야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 똥오줌 못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자신이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지를 제대로 간파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뭐 앞으로 그렇게 사시던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후지구리한 원룸 건물에 5천, 6천짜리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의아합니다. 저도 의아합니다. 후지구리한 원룸이라고 하면 보통 달동네, 산동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이런 곳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대표적으로 이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가 산이잖아요. 관악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짜갈라진 곳이잖아요.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그런 거 가보면 서울분들 아시고 이 관악구가 사실 좀 뭐 아파트가 있는 곳도 있지만 주택이 대부분 차지하죠. 그것도 낡은 주택이 엄청나게 낡은 주택이 막 10년 20년도 아니야. 한 40년 50년 심지어 60년도 있어 여러분. 경사가 심해. 네. 근데 그런 원룸에 막 차가 BMW, 아우디, 아니면 이제 벤츠 이런 차들이 주차되는 걸 볼 수 있죠. 아니면 국산차로 치면 뭐 산타페 신형, 소렌토 신형, 뭐 이런 차들. 예. 근데 엄청 좋은 차는 없어. 엄청 좋은 차는 약간 어중간한 외차 있죠. 어중간한. 예. 그러니까 1억원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승용차가 아니라 5, 6천짜리 승용차. 5, 6천이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G80 중고, G80 중고, 아니면 이제 E클래스 좀 중고, E클 중고, 아니면 BMW 중고, 완전 신차 말고요. 요런 자동차 보면, 외차 같은 거 보면 이게 연식이 지난 모델인지 아니면 지금 나온 모델인지 자세히 보면 관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차들은 사실 디자인이 크게 바뀌진 않는데 헤드램프랑 옆에 이제 사이드는 조금씩 바뀝니다. 외차 관심은 조금만 가지면 이게 최근에 나온 모델인지 앞전에 한참 전에 나온 모델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비슷해 보여. 외국 차들이 보통 풀체인지 잘 안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벤츠나 이제 아우디나 BMW나 거의 풀체인지를 안 해. 우리나라가 풀체인지를 많이 할 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디자인을 좀 못 만든다는 거죠 대부분. 현대차 봐봐. 맨날 풀체인지 아니야 풀체인지. 다 뜯어고치잖아 이게. BMW는 사실 10몇 년째 그 디자인이거든요. 물론 BMW도 이제 보면 각진 디자인은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안 바뀌어요. 이게 기본적인 뼈대는. 벤츠는 거의 똑같잖아. 솔직히 옛날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기본적인 틀은. 근데 왜 저는 후미진데 동네가 별로 좋은 데가 아닌데 저는 외차가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동네는 좀 후지근해서 살지만 차는 좋은 거 끌어야 돼. 차는 꿀리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차피 내가 살면서 우리 집 보여줄 가능성은 없으니까. 무질러서 외면을 치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면이 약하고 엉망진창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약할수록 외면을 하드하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럴수록 내면은 숨기려 하고 자신의 엉망진창의 내면은 피하고자 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결핍이 있어요. 결핍. 네. 결핍. 그러니까 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받는다 생각을 해. 근데 없어서 무시받는 게 아니라 뻘짓거리에서 무시받는 거란 말이에요. 뻘짓거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굳이 저리 설쳐가지고 무시를 더 받거든 이게. 맞잖아요. 아니 돈도 집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돈을 모아서 나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에다 다 올인하고 그러니까 더 욕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좀 버는 돈이 잘 관리해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이게 없는 사람들이 좀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저도 있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그런 거. 내가 없으면 내가 무시받는다. 없기 때문에 남들한테 꿀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능력을 키워야 돼. 능력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맞죠? 능력 못 키워. 그러면 내가 이제 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거치레를 올려버리는 거야. 거치레를. 그럼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야. 남자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만날 때 뭘로 평가해요? 보통 옷 스타일이랑 아니면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동차 평가해요. 여자분들은 보통 헤어, 얼굴 그리고 몸매 명품 같은 걸 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딱 집착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사람들과 만나면 보일 수 있는 거 이게 전부니까. 그럼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명품과 성형에 집착을 하고 남자들이 자동차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살면 뒤가 없잖아 이게. 아마 저 차도 많이 안 보일 겁니다. 내년부터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 저분들이 아마 저 차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거든요. 예. 할부금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저 몇 달 못 내면 그 중고차 그 캐피탈 회사에서 예, 차 압수해 갑니다. 예, 압수해 가서 경미에 올려요.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차 운전하다 갑자기 차 뺏기는 사람들. 갑자기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차 들고 간 사람들 많을걸? 아무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그 자동차 하나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자분들도 이제 명품이나 성형에 올인하지 마시고 내실을 키우세요. 내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